바른정당 장제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유승민 그 후보요. 정말 그 5분 중에 TV 토론을 제일 잘했다. 오늘 나왔잖아요. 한길리서치에서 유승민 후보가 제일 잘했다는 게 20몇 프로 나왔죠. 그로 나왔어요? 네, 제일 잘했다. 제가 봐도 제일 잘했으면 인정. 예.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여론조사 얘기하면 우리 쫙 깔아야 돼. 아니, 토론을 하게 되면 대충 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응원을 하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율이 3% 4% 그러잖아요. 근데 예. 25% 이상이 유승민을 제일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어마어마한 그. 제가 해설해 드릴게 22%가 샤이 유승민이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번을 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토론을 했는데 그 정도 되면 앞으로 5번이 예. 어마어마한 표시 움직일 거다. 그럼 25 곱하기 5는 125%를 얻는다는 되는 거예요? 거죠 뭐. 아니 거기서 50% 이제. 근데 이제 그거 문제는 하고.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게 토론에 대한 지지율이다. 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그럼 뭔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뭐야 이 시청률이 지금 몇 프로인데. 아니 그 안철수 후보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방어백을 치고 나오시는 거야. 아닙니다. 뭐 저희들 뭐 못하다가 다른 방송에서 좀 이미 못하시- 말하고 아니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시청률이 왜 이렇게 15%가 됐을까? 2012년도에 5% 안짝이었다고. 아니 해석하지 말고요. 올라갈 방법을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야 저는 돼. 이게 토론을 하면 할수록 저는 올라간다. 정말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예. 국민들이 이제 점점 그럴까? 괜찮네? 정말? 맞아. 이렇게 되면 그런데 네. 유승민 후보님은 어제 내가 안산에서 뵀거든요. 이제 저는 그 지나는데 이제 선글라스 쓰고 뒤에 숨어서 봤는데 가다가 그 안산 그 기억식 세월호 거기에 보수당 후보가 오면 일주일 때인가 김무성 대표 갔다가 못 들어오고 쫓겨가 났어요. 근데 유승민 후보가 하는데 막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막 악수하고 뭐 지지한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분 얼굴에 감동이 없어. 그 이상하더라고. 아니 거기서 그러면 막 감동해야 되는 거거든. 고맙다고 잘하겠다고. 아니 그래도 일종의 그 기억식이 추모식이니까 예. 거기서 너무 좀 그러면 그렇죠. 좀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우린 티끌을 잡아내잖아요. 티끌도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감정이 뭐- 없는 게 아니고 예. 그 장면에서 예. 참 그걸 어떻게 그럼 저기 이철희 의원이 지금 바른정당 대변인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저쪽에서 생각하고요. 해석하는 대로 가. 근데 지금 바른정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이 바른정당이 어떤 계층, 예. 어떤 세대에도 거부감이 없는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정당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종구 정책위 의장 이 얘기를 해내니까 왜 엄한 시작부터 얘기를 그런 해요? 그 어려운 얘기를 또 예. 질문하죠. 아니 왜 사퇴하고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라고 그런 얘기를 왜? 아니 그게 어저께 이종구 의원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날렸을 거예요. 예, 뭐라고?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일단 다 된 부분이고요. 예. 또 지난주 말에 뭐 여러 명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유승민 후보 사퇴를 뭐 의논했다. 이게 가짜 뉴스인가요? 아니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럴 때 표준말이 나오네. 긴장하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조찬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과장되고 부풀려진 뉴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 바른정당이 왜 정말 토론도 잘하고 바른정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를까. 유승민 후보가 너무 이게 평가 절하된 거 아니냐. 예. 왜 그럴까라는 의논, 논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앉아서 논의하고 이런 것들 여러 의원 중에 하나가 그래도 우리가 국정농단의 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책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지지를 안 하는 거니까 사퇴도 필요하지 않냐. 얘가 한두 명이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기사를 그렇게 써버렸으니까 이게 크게 나온 거죠. 한 20명이 모여서 사퇴를 공식적으로 의논한 것처럼. 그거 아니 국회의원들이 벌써 아침 먹은 거를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경우가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기사 대충의 기억 일이 있었어요. 30명쯤 모였는데 20명이 그런 논의에 동감을 보냈다라는 기사를 보고 야, 정말로 이렇게 뭘 다 바른정당 의원 중에 항상 많은 분들이 국민에 대한 호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30명 중에 20명이나 된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런 기사가 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명이든 10명이든 30명 다건 간에 후보의 결단. 우리는 정통성 있는 유승민 후보가 정통성 있는 후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의 대통령 후보 선출 대회를 통해서 선출됐는데 맞다니까요. 후보의 결단 없이 어떻게 사퇴를 합니까? 그런데 기사가 아니, 근데 30명 중에 20명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도.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놀랐다. 기사를 보고 놀랬지. 당연히 어떻게 그 기사는 생각하세요? 그 당에서 저렇게 일각의 흐름은 있잖아. 이제 사퇴하고 안철수 아마 밀어줘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당의 입장이나 안철수 후보가 꼭 그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 정치공학연대 없다.
정치공학연대부터 바른정당 예. 당대당으로 연합한다 연대한 논의하지도 않겠다. 단지 국민들에 의한 연대 예, 통합 얘기하세요. 이런 것은 뭐 가능하다. 논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방금 그런 바른정당에서 나오는 그런 논의들도 당대당 차원이 아니라 이정구 의원의 말처럼 개인적 의견, 즉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밝힌 게 아닌가. 그런 흐름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걸 확인하는 거죠. 뭐. 살짝 좋은데.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고. 장기현 의원님 방금 장기현 의원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 예. 기사에 대해서 허위 기사다가 않고 과장이나 부풀려진 적은 있지만 거짓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요. 자, 이철 의원님. 주말 지나면서 좀 여유가 생겼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이용주 의원님께서는 사퇴해줬으면 좋겠는데 사퇴 권유는 할 수 없고 아니죠, 뭐 아니죠. 난처한 입장인 것 같아요. 아주 그거 바라지 마시고 안 바란다니까 안 바라지 바라고 마시고. 매우 난처한 입장이 뭐냐면은 어제도 이제 그런 기사를 보고 여러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야 국민의당 어떤 입장이냐니까 저희들 입장은 사실 억울한 입장인 거죠. 마치 저런 논의들이 국민의당과의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이라든지 물밑으로. 협의, 물밑에 어허. 이런 거 하면서 나온 거 아니냐. 예. 저희들은 해보지도 않고 욕먹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런 유승민 후보가 그런 당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자기의 리더십으로 잠재우고 끌고 가는 그 모습도 맞습니다. 필요한 모습이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을 뚫고 유승민 후보가 꿋꿋이 가면 예. 오히려 자산이 될 수 있다. 아하. 저는 이렇게 이철 의원님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꿋꿋이 가야죠. 어, 예. 그렇습니다. 저도 꿋꿋이 동감합니다.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들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단일 안 했으면 좋겠다. 단일화는 뭐 사퇴죠. 단일화가 아니라. 유불리를 떠나서 예.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나올 때 그랬던 명분이 있잖아요. 그 명분이라는 게 대선 때 약간 불리하다고 그만둘 정도면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이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예. 같이 나왔던 지방 의원님들이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하. 그래서 사실 지방 조직에서는 흔들리는 거는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지율이 후보가 3% 1.5% 나오면 지방 조직에서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을 토로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용주 의원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일 없거든요. 아니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제 속마음을 한번 말씀드려요. 속마음. 그럴 일이 없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아니, 같아요. 제 속마음 좀 속마음을 들어보자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예. 속마음 이거예요. 자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사퇴했다고 한다면은 그 지지층이 어디로 가느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벌써 다른 데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반은 안철수로 오고 반은 문재인으로 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득실이 없죠 뭐. 그럴 바에야 욕먹을 바에야 오지 말라는 거죠. 제 예. 입장은. 시차말로 똔똔다. 만약에 해서 싹 유승민 했던 사람 다 안쳐서 온다고 한다면 예. 정말 이용주 의원님 서럽네. 이런 대접받고 오직 갈 사퇴하겠어요. 마음도 없는데 아니, 오지 그러니까 말라니요. 그렇게 한다고 아니 했냐. 좀 오라고 오만하다. 그래, 오라고. 그렇게 한다면 오만하대. 아니, 이용주 의원님 저는 그런 식으로 캠페인하면요. 그렇게 아니라 정말 오만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예. 그런 득실 관계를 따져 보면은 그렇지 않기 할 때문에 마음 없는데 오지 말라니요. 서럽게.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혹시 모르겠어요. 만약 홍준표 옆에 사퇴한다면야 그거야 속마음 뒤에 돌아서 박수를 치겠지만 꼬였어요. 치겠지만 유승민 의원이 사퇴한다는 것은 이용주 의원님 제가 득실이 이걸 별거 한번 없다. 끌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용주 의원님이 오늘 아침부터 쫙 깨끗하시긴 자, 여러분들 의견 질문 주시고요. 지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바른정당 장재원 의원님 바른정당 얘기할 때 정당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님, 택시기사님 그리고 가정에서 마무리 청소하고 계시는 주부님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서님 여기 남양주는 비가 그치고 흐릿하네요. 서울은 아직도 비 오나요?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오미연님 비가 부스러 오는 월요일 아침 차 막히네요. 차 막히면 저희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송 들을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멋진 의원님들 오셨다고요. 의원님들의 아침은 몇 시부터 시작되나요? 자, 의원님들의 아침은 대체로 한 7시 반서부터 아침 조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소영임님 본방사수하려고 고릴라 깔았어요. 감사합니다. 박꽃님님 아우 자상하셔. 보는 라디오 보는 중인데 이철희 의원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가운데로 살짝 이동해 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한번 해보죠. 박영선 의원과 변재열 의원. 네. 그다음에
안희정 의원을 지지했던 이철희 의원을 포함해서 6분이 쫙 7분이 쭉 서서 기자회견했어요. 뭐 저희는 같이 했죠. 예. 저희는 뭐 선대위에 일찌감치 들어가 있었고 박영선 전 대표, 변재일 예. 전 의장 정책위원장 하셨으니까 예. 두 분이 좀 상의 없이 예. 선대위에 인선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었는데 그게 예. 이제 말끔히 정리가 된 거죠. 아하. 네. 지금 이번에 그게 놀라워요. 왜요? 늘 떠나갔잖아요. 안 떠났어요? 아니 문재인 후보는 자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뭐 김종인 대표 그랬죠. 근데 이번에 박영선 의원이 온 거는 제가 볼 때 시프더라고요. 저게 입장에서 다 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아니, 있는 거 근데 아니에요? 아니 좀 굉장히- 평가를 했으면 좀제 얘기 좀 아니, 들어봐요. 우주의 기운이 이쪽으로 오고 아니 있다는 정말 거예요. 그거는 이번에는 약간 정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박영선 의원이 딱 들어간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영선 의원이 후보 경선 끝나자마자 이른바 문재인 지지하는 분들이 문자 폭탄하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그 정도는 뭐 양념으로 좀 받아줘라 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아프게 썼잖아요. 네. 그 양념을 한번 받아보면 얼마나 아픈 줄 아냐. 그럴 정도로 감정이 떠나 있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감정이 떠난 걸 잡기가 더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럼 좀 이제 좀 월요일이 좀 행복한가요? 고맙다는 문자 폭탄을 받았답니다. 그래도 그 중에 하나 좀 씹는 거 있을까봐 좀 불안불안할 텐데. 아니 잘 이제 결정하신 안 거죠. 보내시겠죠. 그럼요. 고맙다고. 그러면 근데 막 이렇게 좀 잘못했을 때 너무 많이 문자 폭탄 보내면 그 가슴에 정말 상처 있거든요. 그렇죠. 이용주 의원님 문자 폭탄 받아본 적 있어요? 아 당연히 받아봤죠. 잘해야 되는 거 말고 잘한다는 거 말고. 그러니까요. 뭐라고 받아봤어요? 작년 12월 탄핵 국면에 마치 저희 당이 탄핵 반대하는 것처럼 해서 제가 밤새 문자 온 거 다 답변했습니다. 밤새서. 그럼 몇 개 안 왔다는 얘긴데? 아니 많이 했습니다. 몇 개쯤 해보- 왔어요? 그때 알았어요. 하루에 500개씩 못 보내는구나. 보내고 나니까 500개 되니까 딱 정지가 되더라고요. 하루 이제.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내가 500개 하루 문자 보내는 문자가요? 왜못 보내요? 그 이상한 핸드폰 아니에요? 제한이어야죠. 상품회가 이상하네. 문자 무제한인데 어디? 하루 500개 문자 무제한이 있는 거예요. 중국산이에요? 예. 핸드폰? 그래가지고 그 상품에 돼 있어서 내가 밤새 500개 답장을 썼구나라는 걸 체크했죠. 그래 어쨌든 뭐 사실 확인은 좀 안 되지만 진짜입니다. 가짜 뉴스 분명히 아닐 거고. 분명히죠. 자, 저건 좀 봉합됐어요. 어때요? 어디 가요? 박지원, 이선 후퇴. 박지원 이선 후퇴 이선 후퇴라는 게 아마도 지금 이선 후퇴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예. 대선 이후에 이선 후퇴라는 이런 말 아닐까요? 그런 취지 같아요. 저는 박지원 대선 이후에 이선 후퇴요? 예. 오늘 아침 방송하러 나오신 거예요? 뭐 여기 방송 고춧가루 뿌리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이선 후퇴하라 이런 지금이 말을 아니고? 지금 후퇴하란 말이 선거 국면인데 뭐 지금 뭐 선거 운동 중인데 후퇴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장재원입니다. 그 박지원 대표 이선 후퇴 얘기가 딱 나오면서 저는 이야 이거 국민의당 신의 한 수다. 이 박지원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후퇴 딱 하는 순간 이긴다. 안철수 후보가 굉장한 보수표가 들어갈 거다. 이게 햇볕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북 강경책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박지원 대표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의 척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또 사실상 보수 진영에서의 박지원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거부감 예. 이런 거를 한 방에 해소시키고 손학규 완탑으로 갔으면 이야 이거 안철수 후보가 실천하면 진짜 대박이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못하실 거다.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은 박지원 대표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런 말씀하세요. 정치는 생물이다. 적절한 시점에 깜짝 효과가 입이 극대화될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라. 예.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장재원 의견에 일부 공감하지만 박지원 대표를 물러나게 하면 호남이 또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그렇죠. 오도가도 못하는 거죠. 오도가도 아니, 근데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선 끝나고 어떻게 하자는 시점이 건데. 될 것이다. 아니, 적절한 박지원 시점이. 대선 끝나고 하면 박지원 뭐예요? 대표가 물러나도 호남에 이용주가 있잖아요 또. 저는 5년 후입니다. 지금 대권 선언하신 거예요? 대권 선언했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아 그래요? 아, 참. 아니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양강으로 갔다가 이제 물론 여론조사 우리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출렁하면서 양강에서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났다. 맞습니다. 그 지난번에 한번 조정하면서 좀 빠질 거라고 예측을 그렇습니다. 했었어요. 했었어요.
지금도 사실 예. 저희들의 뭐 3월 달에 예측으로 4월 한 20일 정도에 20일 정도에 30%까지 정도만 좀 따라 붙었으면 좋겠다. 4월 20일 정도에 30% 정도까지만 따라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물이 게 좀 일찍 들어왔지. 한 거죠. 예. 근데 지금도 이제 뭐 그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올라갔다 떨어졌지만은 아직은 5월 9일날 기대를 저버릴 필요는 없다. 예.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면은 국민들이 성원 보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 의원님 전략 사이드에 오래 계셨었잖아요. 네. 보통 스타트 하는 날 나오는 지지율과 추세가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선거 되게 속설인데 그렇죠. 되게 그렇죠. 가끔가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는 시점이 있긴 있지만 거의 그대로 간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양강으로 아주 그냥 피말리는 양강으로 가다가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 벌었어요. 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조금 보죠. 여유가. 그러나 뭐 이게 선거라는 게 방심하는 쪽이 항상 지기 때문에 그렇죠.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거는 뭐 똑같고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너무 짧게 양강 구도였어요. 그 양강 구도가 너무 짧았어요. 조금 길어갖고 안착되는. 조금 올라와서 어허. 조금 더 올라가든지 고수준에서 버텼어야 되는데 못 예. 버텼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지지율이 그러니까 뭐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본인 예. 잘해서 올라간 지지율이 아니라 이제 누구 싫어서 반사이익으로. 반사이익으로 어허. 올라온 표들로 올라갔는데 까먹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유치원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까먹어 버렸거든요. 올라갈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올라가고 까먹을 때는 자력으로 까먹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 예. 이 추세를 끊는 거는 쉽지 않다. 의지간해서는 못 끊는다 저는 예.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저런 발언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여기서는요. 이철희 의원의 고춧가루 발언이었습니다. 제 분석 조금만 들어보세요. 네, 먼저 말씀하세요. 분석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할 시간을 드리면 안 된다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 이용주 의원이 잘 나가는 검사 출신 의원이에요. 왜 그러세요? 제가 다른 사람 검사 몇 년 하셨어요? 아니 제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추가로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 모멘텀 그 모멘텀 이후에 다시 한번 쭉 올라가서 문재인 후보를 역전할 모멘텀은 잡기 힘들다. 왜냐? 그래 그 얘기 했었죠. 네.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이 세 사람은 비슷한 지지를 가지고 있어요.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그런데 규모가 많이 다르죠. 물론 조금만 뒤집어서 맞아, 사이즈가 그러니까 좀 지지율이 틀리네. 안 나오는 정당에서 나오면 늘 아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엄격하게 매몰될 뻔했어. 그런데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제 아웃되고 이 지지층이 전부 다 안철수 후보에가 이제 지금 딱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토론회가 열리면 네. 이제 후보가 어떤 사람이 유능한가의 검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계속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학기술이나 IT 분야 과학기술 부분은 참 괜찮은 후보예요. 참 잘하겠더라고요. 아는 것도 많고 많이 학습이 돼 있어요. 근데 안보나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철학 부재를 좀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승민 후보와 같은 지지 겹치는 유승민 후보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좀 유약한 리더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실 이번 유치원 발언은 굉장히 표를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자신의 설명하는 정책이 완전히 자기 거를 설명하는 정책 디테일에서 굉장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을 딱 비교하면 점점 지나갈수록 어느 쪽으로 표가 몰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찬스가 온다. 예. 온다에 한 표. 예, 알겠습니다. 자, 김달림님.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솔직하게 거침없이 하는 발언 세 분 믿음이 갑니다. 계속해서 솔직한 사이다 발언 기다릴게요. 화이팅이요. 2876님 꿈속에서도 만나고 싶은 이용주 의원님 짱 믿음 가고 참 좋아요. 이용주 의원님 격려하는 문자 막 날라오네. 김상민님 장재원 의원님 팬입니다. 유승민 후보님 잘 지켜주세요. 이선미님 이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고릴라 설치했어요. 감기 빨리 나오세요. 맘 아파요. 자, 광고 듣고 2부 계속 가겠습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자, 정봉주의 정치쇼 여의도 UFC 이정격 TV보다 대회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본부장, 이용주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 장지원 바른정당 의원과 함께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견이나 질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특히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부님도 환영하고요. 9394님 차차기 대권 후보 4분이 다 모이셨군요. 아이씨 잘못 쓰셨습니다. 4분이 아니라 저 빼고 3분입니다. 김석희님 3분들 말씀 참 잘하시고 재미있으시네요. 정말 좋아요. 정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소희님 하루 문자 500개 제한 맞습니다. 광고성 스팸 제한 때문에 차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받는 건 무제한인데 보내는 건 500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용주 의원님. 맞습니다. 밤새 제가 500개 썼습니다. 검사 몇 년 하셨죠? 자, 합해서 공무원 20년 하고 연금. 명예퇴직. 연금 명예퇴직. 멈추네. 연금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갔다 멈추네. 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장 의원님 예. 발언 끝났어요? 제가 마저 해요. 네, 아까 우리 이철희 의원님께서 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푹 빠졌는데 이게 아마도 다시 못 올라갈 다른 것이다. 사람의 도움으로 얻은 아하.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 안철수 후보가 작게나 많게나 한 평균 6%에서 7% 정도 왔다 갔다 빠진 걸로 지금 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거 보니까 그때 6% 정도 빠졌는데 문재인 후보 0.2%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표가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그대로 나머지 후보 모두 그대로 6%가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을까? 부동층으로 옮겨갔더라고요. 부동층이 6% 이렇게 갔. 뭐 말이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새로운 지지층의 유입은 부동층에서 안철수 지지로 오는 거다. 뭐 홍준표 지지자라든지 예. 유승민 지지자에서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다. 공감이 전혀 안 돼. 제가 하나만 더 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론조사 회사에서 봤거든요. 되게 이제 정당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요. A 후보를 지지하다가 바로 B 후보로 가는 것보다는 부동층으로 부동층 빠졌다고 갔다가? 옵니다. 그쳐서 오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있으면 그래서 그 제가 10%가 잠깐 제가 하나만 더 좀. 매번 그래서 얘기했는데? 자 다른 사람의 도움이랑 다시 옮겨갔던 부동층이 다시 올도 올 수 것이다. 있기 때문에 근데 다시 저희들이 가기는 그렇다. 일로 다 다시 가는 온다니까요, 패턴이 일로. 없어요. 아니 두 분이 왜 우리 함부로 이용주 의원님이 함부로 조금 정치를 분석해요.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본인의 출선이라고 지지를 무시하는 했다가 거. 빠진 지지율이 다시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근데 패턴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막 50%까지 한때 갔다가 10%까지 갔다가 다시 30% 넘게 올라갔으니까 빠졌다가 다시 온 거죠. 그러니까 뿐만 이거 아니라 아닌가? 어제 지지를 했던 나온 지지- 여론조사 보면 사실도 많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왜 나한테 돌아오고 있는 거 확인되고 아, 나 있잖아요. 진행자의 같은 편 아니야? 왜 날 보고 얘기를 해? 예, 이거 매듭 찍고 넘어가시죠. 그래서 그냥. 그 부동층 자, 아니, 근데 갔다가 잘 일로 와요, 나가는 두 일로. 분 말고 여기 바른정당 얘기해요. 남당 얘기하지 말고 바른정당 어떻게 할 거야? 왜 그래?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유승민 후보가 결국은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책임이 있는 그래도 이번은 아니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도 우리 슬로건이 보수의 새 희망이잖아요. 보수가 괴멸되어 있는데 그나마 보수에서 새로운 싹을 만들고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네라고 각인시켜주는 것만 해도 저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겸허하게 가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그러니까 보십시오. 새누리당이 정말 그 찬란했을 때 50% 정당 지지율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가지고 있는 10% 여기를 바라보면 안 돼요. 찬란했던 새누리당 시절에 50% 중에 10%만 자유한국당에 남아있잖아요. 나머지 그 40%. 그 40%를 향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예. 강구했을 때 그분들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볼 수 있다. 그 소구청에다가 저희들이 해야죠. 아니 근데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예. 왜 자꾸 후보 사퇴하라 그러냐고. 아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건 늘어지십니까? 그날 지난주 기사는 과잉된 기사였고 예. 이종우 의원님 얘기는 절대 사퇴 안 한다. 그건 본인의 문제죠. 아니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니까. 본인이 결단하면 할 수 있다면 사퇴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장재원 의원님 그건 바른정당의 안 돼. 기둥 아니야. 아니 보십시오. 기둥에 한 말씀 보십시오. 하셔야지. 유승민 후보가 결코 저희당도 사퇴가 반대. 저희당도 반대. 아니, 사퇴 좀- 반대. 아이 좀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요. 장재원 의원입니다. 예,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유승민 유승민 후보가 그런 결단을 하지 않는 한 결코 사태가 없고 아하. 우리 의원들이 그런 얘기마저도 유승민 후보가 아주 유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포용과 화합의 어떤 정당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이 더 유승민 후보를 어떻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철희 의원이 더 얄미운 것도 말했다보다 맞습니다. 사퇴만 안 됐죠. 저는 유승민 후보가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생각해요. 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평가를 위해서도 계속 가야 되고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개혁 보수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수구보수를 제압해야 돼요. 근데요. 여기서 뭐 대선 득표율 이거 따지면서 드랍하는 거는요. 그거는 아니, 정말 우리 정치에 마이너스예요. 드랍할 수도 없고요. 지금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예. 거는 저희들이 우리 이철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개혁 보수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은 좀 올려줘라. 주셔달라.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율은 저희들이 정치가 현실이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 적어도 한 뭐 나눠줄 자유도 없으면서 뭘 지금. 아니 용수들이야 여기서. 아니 그 제가 말하면 건방진 거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바른 정당이 새싹인데 이 새싹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 그 정도 지지율이 요 정도니까 요 정도만 주시면 저희들이 씩씩하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원 의원님, 제가 궁금한 점이 지금 지지율이 이제 아주 안 나오니까 여론조사에서 나 그 바른정당 유승민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하기 좀 부끄럽거나 혹은 이제까지 보수 모습과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숨어버리는 샤이 지지층이 좀 있지 않을까? 역시 정봉주 예? 의원님께서는 아니, 핵심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짚어요. 거예요, 아니, 궁금해서.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유승민 후보의 토론회를 보지 않았을 시점까지 그랬어요. 아하. 그때는 그래도 유승민도 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었고 예.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잖아.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결기 있게 나와서 탄핵을 주도하고 잘했어. 지켜보겠어 했는데 이번에 정책적인 토론, 소신, 안정감 이런 걸 보면서 하나씩 마음이 열려나가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짧다는 아쉬움은 아니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네. 그 좋은 분위기에 왜 찬물을 끼얹냐고요. 누가요?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표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야 돼요. 근데 지명하게 저는 물고 그런 들어가지 말라니까. 그런 당내 얘기들이 오히려 유승민을 강하게 만든다. 노이즈 마켓에. 오히려 더 유승민에게 동정표가 쏟아지고 유승민이 그래? 더 잘 나갈 수 있는 난 그런 모멘텀이라고 봐요. 어쨌든 그건. 알겠습니다. 저도 유승민 화이팅. 오늘 세 분의 의원님, 이철희 의원님, 제가- 장재원 의원님, 그다음에 이용주 의원님. 제가 지금 이렇게 순서를 얘기한 건 나이 순으로 소개한 겁니다. 아니 근데 저기 민주당 이철희 의원님이나 우리 예. 이제 이용주 의원님 화이팅 해주면 고마운데 예. 이 대선 국민의 화이팅 받으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아니, 우리가 저도 될 말고. 가능성이 있었으면 저희들 보고 화이팅 그랬겠어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이 좀 가만히 계세요. 내 마음이 짠해서 저 화이팅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화이팅 주제를 하겠습니다. 바꿔서요.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화이팅 할 잠깐만요. 테니까. 잠깐만. 우리 여기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욕 먹어요. 그 불통하는 방송이 된다고 그러면은 자 소통하는 방송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7036님 672번 버스 방화동 연세대학교 노선입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정봉주 화이팅 정치쇼 화이팅입니다. 자 버스나 택시에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사님들은 꼭 정치하고 보내주시고요. 672번 기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기사님께서 모시고 가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권력 국민입니다. 안전하게 모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혁준님 오늘 방송 듣다가 고릴라 가입했습니다. 네 분 모두 입담이 장난 아니네요. 지난 방송까지 다 듣고 싶네요. 제 마음속 정치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 중입니다. 자 팟캐스트 지난 방송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1705님 불과 1년 전만 해도 나란 일 하는 분들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고 매일 싸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국회의원분들이 존재해 오셨네요. 앞으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고민해 주시고 발로 뛰는 모습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건강하셔요들. 자, 이 세 분이 훌륭하고요. 다른 분들도 열심히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주제를 바꿔서 주제를 바꿔서 예. 포스트 얘기 좀. 포스타. 예. 예.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했으니까 예, 그렇죠. 포스타가 나왔죠. 예, 저희는 뭐 엄지척 1번에다가 예.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정식 슬로건은 뭐예요? 이게 지금 공식 슬로건이에요. 나라를 포스터에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네, 그렇죠. 예. 이게 검증되고 준비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후보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네거티브 아니고요. 이용조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왜냐하면 저도 정당에서 오래 해봤기 때문에 예. 아니 무슨 포스트에 정당이 표시가 없어요? 기호 2번 후보에는 정당 표식이 없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기호 3번이죠. 제가 입어있던가요? 아 3번이구나. 정당 기호라니까 3번이구나. 왜 뺐어요? 뭐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아니 그것이 당내 경선할 때 꼼수? 경선할 때 찍은 사진을 그대로 올려갖고 3번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 이름도 그렇고 흠이 좀 흐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 당 사람들이. 이름이 없어요 그 포스트에?
국민의당이 좀 부담스러운가? 안철수 후보가? 그런 건 아니겠죠. 국민의당이 앞에 우리가 나온 게 그지 않습니까? 아니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유. 생각할 시간을 드려요? 국민이 이깁니다라고 가운데 쫙 써져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이 그거 그만 보더라도 국민의당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국민이 그럼 이깁니다. 안철수 의원 빼놓고 나머지 아니, 설득 좀 되게 아니 만드세요. 안철수 의원 빼놓고 나머지 후보가 되면 국민이 지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걸 내세우겠다는 거죠. 국민이 이긴다. 모든 아니, 걸 왜 국민이 빠졌냐고요. 이긴다. 왜 당 이름을 안 썼냐고요. 누구하고 연대하시려고요? 협동하지 말고. 왜 누구하고 연대하시려고요? 연대할 사람이 없는데. 저희는 연대 안 할 건데 연대하시려고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아무 연대할 사람이 없는데요. 근데 왜 국민의당 이름을 안 썼어요? 아니 근데 당의 설명은 뭐예요? 공식적으로. 뭐 별 생각 없이 뺐겠죠. 생각 없는 당. 이것 때문에 지금. 홍보 담당자가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별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깊이 생각해서 한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공식적인 멘트 그건 별 더 생각 중요하지. 없이 한 거지만은 예. 틀림없이 깊은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나보시면 보일 겁니다. 생각을 기회 이틀을 줄까요? 아니다. 그 국민들이 아쉽게 된다. 이거. 왜 예. 저걸 뺐는지 저걸 빼도 우리는 3번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걸 뻔히 알 것이다. 양복 가운데 띠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국민이 이긴다라고 딱 써져 있어요. 국민의당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당 이름이 국민이 예. 이긴 당? 그럼 더 좋네요. 국민이 이긴 당? 우리가 이기면 국민이 이기는 거 저희도 아니에요? 좀 포스트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아무리 예, 지지율이 드리면- 안 나오지만 아니 지지율 샤이까지 하면 당내 20%니까. 표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어느 당 당에 누구냐고 얘기하고요. 아, 예, 바른정당 장기원 의원 그렇죠. 다른 당 후보들이 조금 전 오만해 보이는 부분이 예. 자신의 프로필을 안 써요. 근데 우리 유승민 후보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이러이러한 경력을 밟아왔습니다고 쓰고 예.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학 박사. 어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고치겠다.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또 그거 썼어요? 안 썼어요. 결정적인 빠졌네. 그래서 가지고 그다음에 KDI 선임연구위원. 아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기를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예.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아하. 그다음에 뭐라고 썼냐면은 국회 국방위원장. 8년간의 국방위원. 예. 이런 거를 나열하면서 전문성과 정책적 디테일을 확실히 가진 후보다. 예. 그러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유능한 후보이면서 보수가 지금 괴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당신은 국민이에요? 유승민 후보예요?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국민이 보면 유승민이고 유승민이 보면 껄쩍지근해지네, 국민이고. 아니 그거 그 당신이라는 거는 국민이 봤을 때는 유승민이고 유승민이 봤을 때는 국민이고 아하. 국민과 유승민이 함께 능력을 보이자 이런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 보수의 새 희망. 예. 우리 보수가 지금 보수의 새 괴멸되고 희망. 있지 않습니까? 자칭 보수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합의 10%가 안 됩니다. 예. 이제 보수 지지층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가겠다. 보수의 새 희망. 내 선언할게요. 만약에 유승민 후보 사퇴 안 하고 그리고 제가 복권되면 나는 바른정당에 입당을 할까 고민해 볼게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방금 장기영 의원이 말씀대로 포스트에 그런 프로필을 쓰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우리 유승민 후보가 그런 경력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포스트를 보고 갑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유승민 후보는 생각보다는 문재인, 안철수 이 후보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포스트에 그 분명합니다. 포스트에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프로필을 드리는 써야 거예요. 될 정도다. 아, 포스트에 조금 프로필 써야 엉킨 될 것 같아. 정도다. 이용주 의원이 이렇게 해서. 아니 그거는 겸손하게 제가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예.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노정일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 오늘 엄청 귀여우시네요. 그러니까 토론은요 이기는 게 아니야. 맞아요. 이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정치쇼가 정치에 대한 혐오를 조금이나마 줄여주네요. 서로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것 같고 분명히 세 분이 토론하는데 어느 누구도 안 싫어하잖아. 네? 자, 0428님 온양교통 1029번 버스에서 방송 나와요. 수고 많으세요. 온양교통 1029번 버스기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치쇼 틀어주시고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사랑 많이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810님 전에는 당을 보고 지지했는데 요즘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개인을 지켜보고 좋아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다 좋은데 누굴 찍어야 하나 고민되네요. 자, 이분 국회의원들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는 잘 판단해서 찍어주시기 4번 바라겠습니다. 찍으시면 한 번 좋습니다. 4번 찍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엄지척. 어렵게 뭘. 자, 이제 4번 타자. 이제 정말 우리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중요한 게 TV 토론이 네. 시청률이 12%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년 2012년 비해서 2배가 뛰었어. 그리고 TV 시청을 하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략 가장 고민스러운 게 현재로선 요 세 분 중에 보면 당 이름이 없는 후보가 살짝 좀 떨어졌는데 전략 너무 경직됐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실 지금 쫓아가는 입장 아닙니까? 예. 1등이 아닌데 마치 1등인 것처럼 준비를 하니까 꼬였다라고 봅니다. 1등이 아닌데 1등인 것처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토론회부터는 2등 아니면 3등의 심정으로 아하. 충분히 예. 준비한 거 보이고 또 다른 1등 후보 어떻게 하는가 배워서 그 방식대로 한 번 더 써먹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우리가 UFC거든. 여의도 UFC니까 UFC답게 디펜딩 챔피언이 아니라 챌린저 입장에서 싸우겠다. 그렇습니다. 예. 아하, 수준 높은 방송이에요. 예. 근데 제 영어는 알아들으셨죠? 아, 그럼. 자,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제일 잘했으니까 이제 또 여기 1등 아니 된 거 아니야? 이거는 저기들이 제가 토론회 얘기는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웃으면서 합시다. 어떠한 선거 캠페인보다 우리 예. 국민들은 토론회를 보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캠페인을 가서 유세를 하고 하게 되면 혼자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 토론회거든요. 저희들이 바른정당에 했던 그 스탠딩 토론회, 국민들이 그래도 모든 맞습니다. 사설에서 바른정당의 토론회처럼 해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스탠딩 토론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우리 바른정당 토론회가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줬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더 중요한 거는 컨닝 페이퍼 이런 종이 안 들고 아하. 그냥 몸만 딱 나가가지고 아니면 뭐 메모지하고 볼펜 정도 딱 가지고 정말 2시간 동안 난스톱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아하.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12%라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이 나왔고 거의 2박 3일 동안 실검에서 누가 1위였다? 예. 누가 5위였다? 유승민 유승민이. 의원. 예. 시청률 정도의 지지율만 나왔으면 좋겠어. 아, 그렇죠. 이봉주 봉도사님, 지지율 가지고 너무 그러시네. 아니 저는 국민들이 마음 아파. 그렇게 평가가 좋으면 지지율도 좀 나아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밀어주는 얘기예요. 이제는 사실상 유승민을 지지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번 제가 이제 거기서 한 말씀 드리면 예. 아마 그 스탠딩 토론에 관련해서 인기가 나왔던 게 아마 바른정당 2명이 했던 것이 그럼요. 그냥 큰 영향을 끼쳤어요. 영향 미쳤죠. 그래서 네. 저는 또 이번 대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양강구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 토론에도 양강으로 맞짱 토론 서서 스탠딩 한번 해보자라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이제 분들 국민들이 빠지고 관심이 이용주 있으니까. 의원님 오늘부로요 1강 1중 이야기입니다. 무슨 양강입니까? 1강 1중이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차범위가 벗어났는데. 참. 그거 어떻게 한마디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패스? 패스. 자 스탠딩 갖고 말이 많았었어요. 받았나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예. 있는데 그게 이제 왜 이거 갖고 이렇게 논란이 아니, 돼요? 왜 오해가 왜 생겼냐면 1대1 스탠딩 프리 토론이 좋죠. 근데 이제 예. 미국은 후보가 둘이니까 그게 돼요. 쉽게.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으니까 둘이 주고받을 때 딴짓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죠. 우리 만약 5명이 하면 둘이서 하면 나머지 3명이 준비하고. 그래야 되니까 요런 기술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뭐 우리 보고 왜 거부하냐 뭐 예. 침대에서 국정원장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1대1로 했으면 좋겠어요. 좋죠. 지난번 토론해 보니까 너무 못하니까. 하면 이기겠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는 맷집이 좀 좋아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으니까 이제 토론은요. 해봤잖아요. 예. 느는 거죠. 토론은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고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후보는 본인이 이 갖고 있는 매력을 잘 보여주면 된다고 봐요. 1등 후보가 예. 너무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고 너무 거창한 플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꼬이거든요. 맞습니다. 자기 것만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예. 그게 문재인 후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저는 그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토론은 잘했다고 봐요. 토론은 한마디도 안 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토론 많이 해봤잖아요. 예. 방송할 때. 숨소리도 안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잘했다 안 해요. 그러면 토론은 이겨도 그럼요.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는 사람 오늘 예를 들어 세 분 중에요. 제가 보기엔 점수 제일 많이 딴 게 이용주 의원이에요. 여기 보세요. 귀엽다 그러잖아요. 귀요미 이용주 귀여운 표는 거하고는 주시면 좀 안 됩니다. 틀린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문재인 후보가 스탠딩 토론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예. 깊이 약간의 깊이가 깊이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을 그런 받았는데 느낌 받았어. 근데 그게 뭐 체력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정책적 디테일에서 좀 약해요. 안 약해요? 아니요. 근데 보면 정책이 제일 많은데? 국민연금 잘하시던데. 국민연금 50%까지 확대해서 지금 대체해주겠다. 그 방법이 뭐냐? 증세냐 납부율 높이는 거냐? 그런 데 대한 대화를 못 하세요. 두 번째, 복지 재정에 있어서 심상정 후보가 80조냐 30조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 디테일에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저는 확연히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1등 후보로서 표를 깎아먹은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한 어떤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기대하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무슨 차이? 아니, 그렇지. 아니 서서 하게 되면 1대1로 서서 예. 텔레비가 아니라서 그런데 밑에 보고 위에 보고 밑에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봤잖아요. 첫 토론에는. 근데 자료를 안 보고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안 봤을 때 그런 디테일에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잘하실 좀 거라고 봐요. 헐거봐요. 잘하실 거라고. 잘하실 거라고. 아니 자, 근데 요거는 분명히 좀 해명을 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 정책이 뭐 분명하지 않다든지 본인 예. 소신이 없다든지 잘 모른다든지 이거는 정말 그 분명하지 않은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 국회의원 하면서 당대표 하면서 대선 후보 하면서 누구보다 정책을 많이 예. 고민해갖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입법 바로 제일 꼴등 아닙니까? 아니, 입법 발의- 입법은 큰 정치인들은 중요한 법을 내야 되는 거지 다수로 하는 게 승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맞았고요. 자기 분야 예를 들면 경제학 박사가 경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와 국정을 아는 데서 경제인식이 어느 게 중요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3608님, 자, 많은 분들이 샵 1035 오늘도 문자 폭탄 터지고 있습니다. 3608님, 이용주 의원님 솔직해서 너무 좋네요. 다음에 대통령 하셔도 될 듯이요. 장재원 의원님 파워 입담 짱이고요. 이철희 의원님 쉽게 설명해 주시는 정치 너무 좋아요. 세 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자, 2876님 방송 들으면서 웃다가 지쳤어요. 평소 정치권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면 좋겠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김윤민님 이렇게 정치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다니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네요. 7744님 정치가 이렇게 재미지면 바로 정치 구단 될 수 있을 듯이요. 자, 버스기사님 택시기사님들 문자 보내주시고 주부님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철희 의원님 그다음에 장지원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용주 의원님 발언기가 좀 입에 들어서 조금 터치하게 좀 찍었어요? 뭐 귀엽다니까 계속 웃고 있는 거야? 아니 보니까 장재훈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기회 좀 드렸습니다. 예. 장재훈 의원님은 다 얘기했어요? 아니 뭐 저기 말씀 계속 하세요. 아니 세 분들이 말 안 하는 게 점수 딴다는 게 벼락하는 말 없는 분들 가는 거야. 자, 3790님 경기고속 1311번 기사 정정섭입니다. 동료기사 소개로 처음 들었는데 엄청 재밌네요. 자, 정차 중에 문자 보내주시고요. 0996님 서울 겐틱사 운전사 김영일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자, 첫날 이제 선대위 일정 그리고 어떠한 계획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이용주 의원님서부터. 예, 저희들은 오늘 이 광화문으로 시작을 해서 호남권, 예. 전주, 광주를 들립니다. 예, 저희들이 선거 캐치프레이즈 국민이 이긴다 아니겠습니까? 예. 저기서 말하는 국민은 서울도, 광주도, 호남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오늘도 광주에서 전주에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정재훈 의원님 간단하게.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야외 전시장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가가 너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만 매몰될 수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만큼은 유능하고 능력 있고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후보 선택해야 됩니다. 검증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는 누구 지지하냐 그 얘기죠. 바른정당 장재원입니다. 그리고 후보는 유승민 의원입니다. 그 얘기를 해야지. 자기 후보를 말하는. 예. 참 짧게 하라 그러니까. 그래도 후보 얘기는 해야지. 예, 저희는 엄지척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쪽입니다. 저희는 대구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통합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대구 거쳐서 대전 찍고 광화문에서 집중해서 하거든요. 예. 준비된 후보 단단한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2부 하는 게 쉽지 않다. 예. 이 추세를 꺾는 거는 쉽지 않다. 의지안에서는 못 꺾는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저런 발언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여기서는요. 이철희 의원의 고춧가루 발언이었습니다. 제 분석 조금만 들어보세요. 예, 먼저 말씀하세요. 분석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할 시간을 드리면 안 된다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 이용주 의원이 잘 나가는 검사 출신 의원이에요. 왜 그러세요? 제가 다른 사람 검사 몇 년 하셨어요? 바로
아니 제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추가로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 모멘텀 그 모멘텀 이후에 다시 한번 쭉 올라가서 문재인 후보를 역전할 모멘텀은 잡기 힘들다. 왜냐? 아, 그래 그 얘기 했었죠. 네.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이 세 사람은 비슷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요.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그런데 규모가 많이 다르죠. 물론 조금만 뒤집어서 맞아, 사이즈가 그러니까 좀 지지율이 틀리네. 안 나오는 정당에서 나오면 늘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엄격하게 매몰될 뻔했어. 그런데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제 아웃되고 이 지지층이 전부 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금 딱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토론회가 열리면 네. 이제 후보가 어떤 사람이 유능한가의 검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계속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학기술이나 IT 분야 과학기술 이 부분은 참 괜찮은 후보예요. 참 잘하겠더라고요. 아는 것도 많고 많이 학습이 돼 있어요. 근데 안보나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철학 부재를 좀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승민 후보와 같은 지지 겹치는 유승민 후보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좀 유약한 리더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실 이번 유치원 발언은 굉장히 표를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자신의 설명하는 정책이 완전히 자기 거를 설명하는 정책 디테일에서 굉장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을 딱 비교하면 점점 지나갈수록 어느 쪽으로 표가 몰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찬스가 온다. 예. 온다에 한 표. 예, 알겠습니다. 자, 김달림님.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솔직하게 거침없이 하는 발언 세 분 믿음이 갑니다. 계속해서 솔직한 사이다 발언 기다릴게요. 화이팅이요. 2876님 꿈속에서도 만나고 싶은 이용주 의원님 짱 믿음이 가고 참 좋아요. 아, 이용주 의원님 격려하는 문자 막 날라오네. 김상민님 장재원 의원님 팬입니다. 유승민 후보님 잘 지켜주세요. 이선미님 이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고릴라 설치했어요. 감기 빨리 나오세요. 맘 아파요. 자, 광고 듣고 2부 계속 가겠습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자, 정봉주의 정치쇼 여의도 UFC 이정격 TV보다 대회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본부장, 이용주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 장지원 바른정당 의원과 함께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견이나 질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특히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부님도 환영하고요. 9394님 차차기 대권 후보 네 분이 다 모이셨군요. 아이씨 잘못 쓰셨습니다. 네 분이 아니라 저 빼고 세 분입니다. 김석희님 세 분들 말씀 참 잘하시고 재미있으시네요. 정말 좋아요. 정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소희님 하루 문자 500개 제한 맞습니다. 광고성 스팸 제한 때문에 차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받는 건 무제한인데 보내는 건 500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용주 의원님. 맞습니다. 밤새 제가 500개 썼습니다. 검사 몇 년 하셨죠? 자, 합쳐서 공무원 20년 하고 연금. 영예퇴직. 영예퇴직. 연금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쓰는 경우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기사 대충의 기억 일이 있었어요. 30명쯤 모였는데 20명이 그런 논의에 동감을 보냈다라는 기사를 보고 야, 정말로 이렇게 뭘 다 바른정당 의원 중에 항상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 호강을 받는 의원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30명 중에 20명이나 된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런 기사가 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명이든 10명이든 30명 다든 간에 후보의 결단. 우리는 정통성 있는 유승민 후보가 정통성 있는 후보이 아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의 대통령 후보 선출 대회를 통해 선출됐는데 맞다니까요. 후보의 결단 없이 어떻게 사퇴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기사가 30명 중에 20명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도. 기사를 보고 놀랐다.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놀랬지. 당연히 의원님. 어떻게 그 기사는 생각하세요? 그 당에서 저렇게 일각의 흐름은 있잖아. 이제 사퇴하고 아마 안철수 그런 밀어줘라.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당의 입장이나 안철수 후보가 꼭 그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 정치공학연대 없다. 정치공학연대 없다. 바른정당 당대당으로 연합한다 연대한 논의하지도 않겠다. 단지 국민들에 의한 연대 통합 얘기하세요. 이런 것은 가능하다. 논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방금 그런 바른정당에 나오는 그런 논의들도 당대당 차원이 아니라 이종구 의원의 말처럼 개인적 의견, 즉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밝힌 게 아닌가. 그런 흐름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살짝 좋은데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고. 장재원 의원님 방금 장재원 의원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 예. 기사에 대해서 허위 기사다가 않고 과장이나 부풀려진 적은 있지만 거짓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요. 자, 이철 의원님 주말 지나면서 좀 여유가 생겼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이용주 의원님께서는 사퇴해줬으면 좋겠는데 사퇴 권유는 할 수 없고 아니죠, 뭐 아니죠. 난처한 입장인 것 같아요. 아주 그거 바라지 마시고 안 바란다니까 안 바라지 바라고 마시고. 매우 난처한 입장이 뭐냐면은 어제도 이제 그런 기사를 보고 여러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야 국민의당 어떤 입장이냐니까 저희들 입장은 사실 억울한 입장인 거죠. 마치 저런 논의들이 국민의당과의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이라든지 물밑으로. 협의, 물밑으로 어허. 이런 거 하면서 나온 거 아니냐. 예. 저희들은 해보지도 않고 욕먹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런 유승민 후보가 그런 당내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자기의 리더십으로 잠재우고 끌고 가는 그 모습도 맞습니다. 필요한 모습이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을 뚫고 유승민 후보가 꿋꿋이 가면 예. 오히려 자산이 될 수 있다. 아하. 저는 이렇게 이철 의원님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꿋꿋이 가야죠. 예. 저도 꿋꿋이 가야 동감입니다. 되는 게 맞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단일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다이나는 이건 뭐 사퇴죠. 다이나가 아니라. 유불리를 떠나서 예. 떠나서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나올 때 그랬던 명분이 있잖아요. 그 명분이라는 게 대선 때 약간 불리하다고 그만둘 정도면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예. 같이 나왔던 지방 의원님들이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하. 그래서 사실 지방 조직에서는 흔들리는 거는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지율이 후보가 3% 1.5% 나오면 지방 조직에서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을 토로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용준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별 없거든요. 아니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제 속마음을 한번 말씀드려요. 속마음. 그럴 리 없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아니, 같아요. 제 속마음 좀 속마음을 제가 들어보자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예. 속마음 이거예요. 자,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사퇴했다고 한다면은 그 지지층이 어디로 가느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벌써 다른 데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반은 안철수로 오고 반은 문재인으로 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득실이 없죠 뭐. 어. 그럴 바에 욕먹을 바에 오지 말라는 거죠. 제 입장은. 예. 시차말로 똔똔다. 만약에 해서 싹 유승민 했던 사람 다 안철수 온다고 한다면요. 예. 정말 이용규 의원님 저런 이런 데서 오직 갈 마음도 없는데 오지 말라니요. 그렇게 한다면 아니죠. 뭐라고 오만하다. 그래, 뭐라고. 그렇게 한다면 오만하대. 아니, 이용규 의원님 저런 그런 식으로 캠페인하면요. 그렇게 정말 아니라 오만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예. 그런 득실 관계를 따져 보면은 그렇지 않기 할 때문에 마음 없는데 오지 말라니요. 서럽게.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혹시 모르겠어요. 만약 홍준표 옆에 사퇴한다면요. 그거에 속마음 뒤에 돌아서 박수를 치겠지만. 꼬였어요. 치겠지만 유승민 의원이 사퇴한다는 것은 이용주 의원님 제가 득실이 이걸 한번 별거 없다. 끌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용주 의원님이 오늘 아침부터 쫙 깨끗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의견 질문 주시고요. 지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바른정당 장재원 의원님. 바른정당 얘기할 때 정당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님, 택시기사님 그리고 가정에서 마무리 청소하고 계시는 주부님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서님, 여기 남양주는 비가 그치고 흐릿하네요. 서울은 아직도 비 오나요?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오미연님, 비가 부스러 오는 월요일 아침 차 막히네요. 차 막히면 저희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송 들을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멋진 의원님들 오셨다고요. 의원님들의 아침은 몇 시부터 시작되나요? 자, 의원님들의 아침은 대체로 한 7시, 7시 반서부터 아침 조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소영임님, 본방사수하려고 고릴라 깔았어요. 감사합니다. 박꽃님요, 아우 자상하셔. 보는 라디오 보는 중인데 이철희 의원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가운데로 살짝 이동해 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한번 해보죠. 박영선 의원과 변재열 의원. 네. 그 다음에, 안희정 의원을 지지했던 이철희 의원을 포함해서 6분이 쫙, 7분이 쭉 써서 기자회견 했어요. 뭐 저희는 같이 했죠. 예. 저희는 뭐 선대위에 일찌감치 들어가 있었고 박영선 전 대표, 변재열 예. 전 의장 정책위원장 하셨으니까 예. 두 분이 좀 상의 없이 예. 선대위에 인선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었는데 그게 예. 이제 말끔히 정리가 된 거죠. 아하. 네. 지금 이번에 그게 놀라워요. 왜요? 늘 떠나갔잖아요.
안 떠났어요? 아니 문재인 후보는 자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뭐 김종인 대표 그랬죠. 근데 이번에 박영선 의원이 온 거는 제가 볼 때 싶더라고요. 저게 입장에서 다 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아니, 있는 아니, 거죠. 근데 좀 평가적으로 했으면 좀 얘기 좀 들어. 아니, 우주의 기운이 이쪽으로 오고 아니, 정말 있다니까요. 그거는 이번에는 약간 정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박영선 의원이 딱 들어간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영선 의원이 후보 경선 끝나자마자 이른바 문재인 지지하는 분들이 문자 폭탄하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그 정도는 뭐 양념으로 좀 받아줘라 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아프게 썼잖아요. 네. 그 양념을 한번 받아보면 얼마나 아픈 줄 아냐. 그럴 정도로 감정이 떠나 있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감정이 떠난 걸 잡기가 더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좀 그런데 이제 좀 월요일이 좀 행복한가요? 고맙다는 문자 폭탄을 받았답니다. 그래도 그 중에 하나 좀 씹는 거 있을까봐 좀 불안불안할 텐데. 아니 잘 이제 결정하신 안 거죠? 보내시겠죠. 그럼요. 고맙다고. 그러면 근데 막 이렇게 좀 잘못했을 때 너무 많이 문자 폭탄 보내면 그 가슴에 정말 상처 있거든요. 그렇죠. 이용주 의원님 문자 폭탄 받아본 적 있어요? 아 당연히 받아봤죠. 잘해되는 거 말고 잘한다는 거 말고 그러니까요. 뭐라고 받아봤어요? 작년 12월 탄핵 국면에 마치 저희 당이 탄핵 반대하는 것처럼 해서 제가 밤새 문자 온 거 다 답변했습니다. 밤새서. 그럼 몇 개 안 왔다는 얘긴데? 아니 많이 했습니다. 몇 개쯤 해보- 왔어요? 그때 알았어요. 하루에 500개씩 못 보내는구나. 보내고 나니까 500개 되니까 딱 정지가 되더라고요. 하루 이제.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내가 500개 하루 문자 보내는 문자가요? 예. 왜못 보내요? 그 이상한 핸드폰 아니에요? 제한이어야죠. 상품회가 이상하네. 문자 무제한인데 어디? 하루 500개 문자 무제한이 중국산이에요? 핸드폰? 그래가지고 바른정당 장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유승민 그 후보예요. 정말 그 5분 중에 TV 토론을 제일 잘했다. 오늘 나왔잖아요. 한길리서치에서 유승민 후보가 제일 잘했다는 게 20몇 프로 나왔죠. 그로 나왔어요? 네, 제일 잘했죠. 제가 봐도 제일 잘했으면 인정. 예. 아니, 근데 그게 아니, 되게 중요한 게 여론조사 얘기하면요, 우리 쫙 깔아야 돼. 아니, 토론을 하게 되면 대충 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응원을 하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율이 3% 4% 그러잖아요. 근데 예. 25% 이상이 유승민을 제일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어마어마한 제가 해설해 드릴게 22%가 샤이 유승민이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5번을 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토론을 했는데 그 정도 되면 앞으로 5번이 네. 어마어마한 표시 움직일 거다. 그럼 25 곱하기 5면 125%를 얻는다는 되는 거예요? 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50% 이제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문제는 그거지. 그게 토론에 대한 지지율이다. 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그럼 뭔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뭐야 이 시청률이 지금 몇 아니, 프로인데? 그 안철수 후보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방어백을 치고 나오시는 거야. 아닙니다. 뭐 저희들 뭐 못하다가 다른 방송에 좀 이미 못하시- 말하고 아니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시청률이 왜 이렇게 15%가 됐을까? 2012년도에 5% 안짝이었다고. 아니 해석하지 말고요. 올라갈 방법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토론을 하면 할수록 저는 올라간다. 정말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예. 국민들이 이제 점점 그럴까? 괜찮네? 정말? 맞아. 이렇게 되면 그런데 네. 유승민 후보님은 어제 내가 안산에서 뵀거든요. 이제 저는 그 지나는데 이제 선글라스 쓰고 뒤에 숨어서 봤는데 가다가 그 안산 그 기억식 세월호 거기에 보수당 후보가 오면 일주일 때인가 김무성 대표 갔다가 못 들어오고 쫓겨가 났어요. 근데 유승민 후보가 하는데 막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악수하고 뭐 지지한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분 얼굴에 감동이 없어. 그 이상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막 감동해야 되는 거거든. 고맙다고 잘하겠다고. 아니 그래도 일종의 그 기억식이 추모식이니까 예. 거기서 너무 좀 그러면 그렇죠. 좀 그럴 수 아니 있죠. 그래도 우리 티끌을 잡아내잖아요. 티끌도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감정이 뭐- 없는 게 아니고 네. 그 장면에서 네. 참 그걸 어떻게 그럼 저기 이철희 의원이 지금 바른정당 대변인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저쪽에서 생각하고요. 해석하는 대로 가. 근데 지금 바른정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바른정당이 어떤 계층, 예. 어떤 세대에도 거부감이 없는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정당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종구 정책위 의사 이 얘기를 해내니까 왜 엄한 시작부터 얘기를 그런 해요? 그 어려운 얘기를 또 예. 질문하죠. 아니 왜 사퇴하고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라고 그런 얘기를 왜? 아니 그게 어저께 이종구 의원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날렸을 거예요. 예, 뭐라고?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일단 된 부분이고요. 예. 또 지난주 말에 뭐 여러 명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유승민 후보 사퇴를 뭐 의논했다. 이게 가짜 뉴스인가요? 아니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럴 때 표준말이 나오네. 긴장하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조찬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과장되고 부풀려진 뉴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 바른정당이 왜 정말 토론도 잘하고 바른 정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를까? 유승민 후보가 너무 이게 평가 절하된 거 아니냐? 예. 왜 그럴까라는 의논, 논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앉아서 논의하고 이런 것들 여러 의원 중에 하나가 그래도 우리가 국정농단의 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지를 안 하는 거니까 사퇴도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가 한두 명이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기사를 그렇게 써버렸으니까 이게 크게 나온 거죠. 한 20명이 모여서 사퇴를 공식적으로 의논한 것처럼. 그거 아니 국회의원들이 벌써 아침 먹은 거를 그렇게 기사를 그다음 국민들에 있어서 내가 밤새 500개 답장을 썼구나라는 걸 체크했죠. 그래 어쨌든 뭐 사실 확인은 좀 안 되지만 실제입니다. 가짜 뉴스 분명히 아닐 거고. 예. 그렇죠. 자, 저건 좀 봉합이 됐어요. 어때요? 어디가요? 박지원 이선 후퇴. 박지원 이선 후퇴 이선 후퇴라는 게 아마도 지금 이선 후퇴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예. 대선 이후에 이선 후퇴라는 이런 말 아닐까요? 그런 취지 같아요. 대선 이후에 이선 후퇴요? 예. 오늘 아침 방송하러 나오신 거예요? 뭐 여기 방송 고춧가루 뿌리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이선 후퇴하라 이런 지금이 말을 아니고? 지금 후퇴하라는 말이 선거 국면인데 뭐 지금 뭐 선거 운동 중인데 후퇴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장재원입니다. 그 박지원 대표 이선 후퇴 얘기가 딱 나오면서 저는 이야 이거 국민의당 신의 한 수다. 이 박지원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후퇴 딱 하는 순간 이긴다. 안철수 후보가 굉장한 보수표가 들어갈 거다. 이게 햇볕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북 강경책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박지원 대표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의 척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또 사실상 보수 진영에서의 박지원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거부감 이런 거를 한방 해소시키고 손학규 완탑으로 갔으면 이야 이거 안철수 후보가 실천하면 진짜 대박이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못하실 거다.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은 박지원 대표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런 말씀하세요. 정치는 생물이다. 적절한 시점에 깜짝 효과가 입이 극대화될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라. 예.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장재원 의견에 일부 공감하지만 박지원 대표를 물러나게 하면 호남이 또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그렇죠. 오도가도 못하는 거죠. 오도가도 근데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어떻게 하자는 시점이 건데. 될 것이다. 아니, 적절한 박지원 시점이. 대선 끝나고 하면 박지원 뭐예요? 대표가 물러나도 호남에 이용주가 있잖아요 또. 저는 5년 후입니다. 지금 대권 선언하시는 거예요? 대권 선언했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양강으로 갔다가 이제 물론 여론조사 우리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출렁하면서 양강에서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났다. 맞습니다. 그 지난번에 한번 조정하면서 좀 빠질 거라고 그렇습니다. 했었어요. 했었어요. 지금도 사실 예. 저희들의 뭐 3월 달에 예측으로 4월 한 20일 정도에 20일 정도에 30%까지 정도만 좀 따라 붙었으면 좋겠다. 4월 20일 정도에 30% 정도까지만 따라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물이 게 좀 일찍 들어왔지. 한 거죠. 예. 근데 지금도 이제 뭐 그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올라갔다 떨어졌지만은 아직은 5월 9일날 기대를 저버릴 필요는 없다. 예.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면은 국민들이 성원 보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 의원님 전략 사이드에 오래 계셨었잖아요. 네. 보통 스타트하는 날 나오는 지지율과 추세가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선거 되게 속설인데 그렇죠. 되게 그렇죠. 가끔가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는 시점이 있긴 있지만 거의 그대로 간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양강으로 아주 그냥 피말리는 양강으로 가다가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 벌었어요. 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조금 보죠. 여유가. 그러나 뭐 이게 선거라는 게 방심하는 쪽이 항상 지기 때문에 그렇죠.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거는 뭐 똑같고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너무 짧게 양강 구도였어요. 그 양강 구도가 너무 짧았어요. 조금 길어갖고 안착 조금 때는 올라와서 조금 더 올라가든지 고수준에서 버텼어야 되는데 못 예. 버텼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지지율이 그러니까 뭐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본인 예. 잘해서 올라간 지지율이 아니라 이제 누구 싫어서 반사이익으로. 반사이익으로 올라온 표들로 올라갔는데 까먹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유치원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까먹어 버렸거든요.
올라갈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올라가고 까먹을 때는 자력으로 까먹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회복